안녕하세요, 량글입니다. 저 아직 안 까먹었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유튜브에 쌓인 먼지 좀 털러 왔습니다. 요즘 좀 바쁜 게 정리가 돼서 다시 업로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임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우스 세팅과 감도에 대해서 싹 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들부터 쭉 설명할게요. 폴링 레이트, 마우스와 컴퓨터가 1초당 몇 번의 신호를 주고받느냐를 말합니다. 보통 1000이 기본 세팅인 경우가 많은데 프로씬에선 500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느낌이 좀 다른 정도니까 직접 써보고 정하세요. DPI는 Dots per Inch의 줄임말입니다. Count per Inch, CPI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우스를 1인치 움직였을 때 마우스 커서가 픽셀 몇 개를 이동하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DPI 10과 DPI 20을 인게임 감도 등의 소프트웨어 개입을 통해 같은 eDPI 값으로 만들었을 때 마우스를 동일하게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에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DPI가 높은 쪽이 좀 더 세밀한 움직임까지 반영이 되죠. DPI가 높으면 더 정밀한 조준이 가능한 거군요. 제 마우스의 움직임을 더 잘 반영해 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DPI를 최대한 올리고 인게임 감도를 낮추는 게 좋겠네요. 아닙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비롯한 많은 FPS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DPI는 400과 800입니다.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는 400이 절반 이상이죠. 왜 그런가 하면 DPI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우스의 미세한 떨림, 움직임까지도 인식되기 때문에 균일한 에임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오히려 DPI가 낮을수록 균일한 에임을 유지하기 쉽죠.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366 센서 등 최신 마우스 센서가 아니라면 일정 DPI 이상부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보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3360 센서에서도 DPI 2000 이상부터는 스무딩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마우스의 움직임이 더 잘 반영되는 만큼 높은 DPI를 사용하면 몸의 컨디션이나 패드 컨디션 등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DPI건 폴링 레이트건 무조건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더 세밀하게 움직이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죠. 움직임을 픽셀 단위로 인식하는 알파고라면 말이죠. 그리고 낮은 DPI에서는 픽셀 스킵 현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 의미 없습니다. DPI 400이라고 정교한 에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조준 가능합니다. 그 유명한 슈라우드도 DPI 400과 폴링 레이트 500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가장 유명한 분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DPI는 높은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결론은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을 하시겠지만 써보고 편한 거 쓰세요. 에임의 느낌이 조금 다를 뿐 특별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나 이런 거 고르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800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DPI 400에서 1000 사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길게 하면 영상 끄실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DPI가 높을수록 내 마우스의 움직임이 더 민감하게 반영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LOD 값이라는 게 있는데 마우스 센서의 인식 거리,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LOD 값이 높으면 마우스가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인식됩니다. 이것도 에임 습관에 따라서 꽤 체감이 되니까 바꿔가면서 써보시고 정하세요. 그리고 윈도우 마우스 설정은 게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전부 마우스 입력이 바로 게임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편하게 설정하세요. 하지만 인게임 움직임과 비슷한 게 평소 습관을 잡기 좋겠죠. 이런 이유에서 저는 항상 포인트 정확도는 끕니다. 드디어 메인 메뉴, 감도입니다. 고감도 유저는 저감도 유저에게 아니 화면 돌아가긴 해? 라고 하고 저감도 유저들은 아니 그렇게 휙휙 돌아가는데 게임을 어떻게 해? 라고들 하죠. 사람마다 왜 그렇게 느끼는 게 다른지 설명을 듣고 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고감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감도는 손목만 사용합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 폭이 좁죠.
고감도를 제어하기 위해선 손목을 고정시키고 에임의 안정감을 위해서 손목에 힘을 꽤나 줘야 합니다. 손목과 손으로 패드를 누른다는 표현이 좀 더 가깝네요. 여기서 힘을 많이 줄수록 에임이 더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손목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목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언제나 일정한 힘을 줘가며 마우스를 섬세하게 움직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균일한 에임 컨디션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프로씬에서 흔하게 쓰이지는 않죠.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장점을 말해드리자면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상황 대처와 시선과 에임을 일치화시키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이 손맛 때문에 저도 오랜 기간 사용했는데 이젠 나이를 먹어서 중감도는 손목과 팔을 같이 사용하는 감도입니다. 뭐 여러가지 에임법을 사용하기도 좋고 제일 무난한 감도라고 생각합니다. 저감도는 팔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팔꿈치 부분을 축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도가 끝없이 내려가겠죠? 마우스를 움직이는 폭이 넓고 크게 움직이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에임을 내기 쉽습니다. 기복이 적다는 말이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에임이 느려서 시선과 에임을 동기화시키기 쉽지 않고 화면 전환이 느리다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고감도보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쉽죠. 가끔 보면 전 저감도인데 손목만 써서 180도 돌고 다 하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DPI 4000으로도 손목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요?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적을 뿐이지 팔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기준을 손목 쪽으로 짧게 잡고 힘을 줄수록 감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준을 팔꿈치 쪽으로 당기고 마우스를 크고 넓게 쓰며 힘을 빼면 감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느리게 느껴질 땐 움직이는 기준을 팔꿈치 쪽으로 길게 잡고 힘을 빼면 됩니다. 반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분명 같은 감도인데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건 자세와 힘이 일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나에게 감도를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감도에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래도 나는 모르겠다. 감도 좀 그냥 정해주세요. 라는 분들께 굳이 추천해드리자면 중저감도 쓰세요. 참고로 오버워치 리그 딜러들의 평균 EDPI는 4500입니다. 기복과 손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당한 감도가 좋겠죠. 사실 사람마다 장비, 자세, 신체, 관절의 가동 범위, 감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 세팅이나 감도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감도 따라하는 건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원리도 아셨으니까 감도 하나 정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임편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생감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놈의 인생감도. 감도 하나 찔끔 바꾼다고 에임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좀 잘 맞는 감도는 있겠지만 어느 날은 잘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이럴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세, 컨디션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겠죠. 인생감도 찾다가 실버타운 갑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이영호 선수가 자를 들고 다니며 세팅을 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같은 자세, 동작을 내기 위해서 수만 번씩 반복 연습하는 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죠.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결론은 적당한 감도다 싶으면 그냥 적응하고 연습하세요. 오늘의 운세처럼 괜히 그때그때 감도 때려 맞추지 마시고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연습하면서 감도를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엔 감도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에임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에임에 대한 동영상을 한 두세 개로 나눠서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뭐 하다 왔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젠 시간이 좀 생겨서 자주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여러분들께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경쟁전 돌려서 여러가지 에임법이나 감도들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게임이 넘어가고 랭커가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당분간은 영상을 또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제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고화질로다가 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만수무강하세요.